안녕하세요, 쓱쇼쓱입니다. 이번 주제는 아빠만큼 야구를 잘하고 있거나 잘할 것 같은 선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부자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역대급 응원가를 가지고 있는 선수, 영원한 한화의 안방마님 신경현입니다. 1998년 2차 1라운드로 지명을 받을 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신경현은 리그 최고의 포수는 아니었지만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커리어 내내 깐깐하기로 소문난 한화 팬들이 볼 배합을 문제 삼지 않을 만큼 준수한 포수로 활약을 이어나갔습니다. 말년에는 주축 투수들이 빠지면서 한화의 암흑기가 시작되었고, 류현진 외에 쟁쟁한 투수들이 없는 가운데 묵묵히 팀의 안방을 이끌며 최선을 다해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의 아들인 신지우는 2001년생의 젊은 우완 투수로 올해 아버지의 팀인 한화이글스 1차 지명을 받아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강한 어깨와 체격을 물려받은 신지우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공을 던지기 시작했고, 마운드에 올라 씩씩하게 공을 뿌렸습니다. 한화 3군이라고 불리는 천안 북일고에 진학해 2017년도 고등학생 1학년 때는 연습 경기에만 등판을 했지만 2학년 때부터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직 몸이 완성되지 않아 평균 130km 후반에서 140km의 초반에 공을 뿌리기 시작했고, 3학년 재학 당시인 2019년 최고 152km, 평균 145km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해 나가기 시작. 묵직한 직구로 인해 과거 조상우의 고교 시절을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파이어볼러들이 항상 고민을 하는 제구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는 점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 젊은 유망주이기에 많은 기대가 되네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은퇴식에서 시구를 했던 꼬맹이는 이제 190cm의 든든한 청년이 되어서 아버지 팀에 입단해 에이스를 꿈꾸는 신지우였습니다. 작은 코끼리라고 불렸던 선수, 우타 1색이었던 타이거즈 타선의 담비 같았던 박철우입니다. 광주일고와 동국대로 이어지는 엘리트 노선을 밟은 박철우는 고향팀 해태 타이거즈 1차 지명으로 입단을 하게 되었고, 코끼리 김응용 감독이 가지고 있었던 덩치 큰 왼손잡이에 딱 맞는 타자였습니다. 그렇게 해태 타이거즈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왕조를 이끌었고, 1989년에는 한국 시리즈 MVP를 받으며 최고의 한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활약을 했던 박철우도 트레이드를 피해갈 수는 없었고, 박재용과 트레이드되며 쌍방울 레이더스로 이적 이후 준수한 활약 끝에 은퇴를 했습니다. SK와 기아에서 지도자로 활약 후 두산 베어스 1군 타격 코치로 오게 되었고, 아들인 박세혁과 같이 같은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박세혁은 빠른 90년생으로 신일고 졸업 당시 LG 트윈스에 지명을 받았으나 고려대로 진학, 당시 보스 마스크를 자주 쓰지 않았으나 빠른 발과 준수한 타격으로 내야와 외야를 전전하기도 했고, 2012년 2차 5라운드로 지명을 받아 보수왕국 두산 베어스로 입단 초 양의지 최재훈에 밀려 제대로 된 기회를 잡지 못했고, 팀 사정상 빠르게 군 문제를 해결 이후 팀에 복귀한 2016년 최재훈과 양의지의 백업을 두고 경쟁을 했고, 결국 2017년 최재훈과의 경쟁에서 승리해 양의지 백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슈퍼 백업으로 양의지의 부상과 부진 시 출전하는 빈도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양의지에 비교하면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그래도 리그 전체로 보면 탑5 안에 들어가는 포수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NC로 이적한 양의지 때문에 기회가 생긴 2019년, 많은 전문가들은 두산의 박세혁이 빈자리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할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박세혁은 강했습니다. 그동안 주전에 목이 말랐던 것일까요? 주전으로 출전하자마자 좋은 성적을 이뤄내기 시작했고, 3루타를 연일 때려내며 람보르기니 같은 주력을 뽐냈습니다. 시즌 중반 도루 저지율과 경기 운영 능력 부족을 보이며 우려했던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결국 두산은 1등으로 이끄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지금 두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2020년 시즌에도 부상 없이 주전 2년차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드디어 주전으로 도약한 두산의 안방마님 박세혁이었습니다. 동기인 박재용 때문에 백업으로 밀려난 선수, 오히려 선수 생활 이후에 지도자 생활로 빛을 보고 있었던 장정석입니다. 현대에 입단한 장정석은 타격의 달인 김용달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주전으로 도약할 뻔했지만 동기인 박재용에게 밀리며 좌타 플래툰 타자로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플래툰 타자가 그러하듯 제대로 된 기회를 받아보지 못해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프로에서 가장 많이 뛴 타석은 253타석밖에 없었습니다. 현대라는 강팀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전에서 밀릴 수
수밖에 없었지만 강팀이었던 현대 덕분에 자주 우승을 하며 반지는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더핸드와 사이드암 투수에게 강점이 있어 쏠쏠한 활약을 해주었지만 주전으로 한 번도 활약을 해보지 못한 채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대 프론트에서 일을 하며 히어로즈로 넘어오게 되었고 해외 연수를 받으며 앤디 베네켄을 뽑을 정도로 선수 발굴에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부터 히어로즈의 감독으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장정석 특유의 유망주 키우기와 선수 관리는 잘하는 선수 위주로 쓰는 히어로즈 팀 사정상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팀을 키워나가 히어로즈를 강팀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장재영은 아직 드래프트 되지 않은 2002년생의 젊은 투수로 등판하기만 하면 많은 스카우터들을 끌고 다니는 선수입니다. 특히 국내외 모든 스카우터들이 군침을 흘릴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1년 선배인 신지우와 신시내티, 보스턴, 시카고 화이트삭스 스카우터들이 보는 눈앞에서 뛰어난 투수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고 구속 155km를 던지며 본인의 우상인 박찬호와 같은 파이어블로로 성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타격에서도 탈고교급 모습을 보여 일본의 오타니처럼 이도르로 활약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재능을 인정받아 2019년 부산기장 U18 야구 대표팀에 참가한 2학년이 되었고 4번 타자로 들어서 좋은 타격 재능을 뽐냈지만 투수로도 등판해 많은 스카우트들에게 내년 장재영 영입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2020년 서울 1차 지명이 키움 히어로즈 차례인데 장정석 감독의 재계약 실패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히어로즈가 쏘아올린 작은 공 때문에 수많은 대형 유망주들처럼 해외로 직행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히어로즈에 입단해 추후 미래를 그리게 될까요? 투타 모두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160km가 목표인 한국의 오타니 아니 한국의 장재영이었습니다. 바람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선수, 야구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종범입니다. 타이거즈 레전드를 넘어 한국 프로야구의 레전드로 활약했던 이종범은 혜택 타이거즈를 왕조로 이끌었고 어려웠던 재정 상황 때문에 일본을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내로 돌아와 기아 타이거즈에서 맹활약해 자신이 우승을 이끌었던 1997년 이후 무려 12년 만인 2009년 기아 타이거즈라는 이름으로 첫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 은퇴 후 지도자 생활을 걷게 되었고 지금은 주니치 드래곤즈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정우는 1998년생으로 아마추어 시절 이종범의 아들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정우는 왼손잡이임에도 우타 우투를 했던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 우투자타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휘문고 시절 최고의 1번 타자로 활약해 1차 지명이 확실시되는 자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넥센 히어로즈의 1차 지명을 받으며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 무자 1차 지명이란 해업을 달성. 피는 역시 못 속이네요. 프로 루키 시즌 임병욱의 부상을 틈타 주전 외야수로 기회를 잡았고 고졸 신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넓은 잠실에서 멀티 홈런을 때려내며 아버지 술자리 안주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이종범 위원님이 엄청 자랑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시즌 종료 후 179안타와 111득점을 기록해 LG 소영빈이 가지고 있는 신인 최다 안타 기록과 유지현의 신인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했고 아버지도 못해본 신인왕에 오르며 한국 프로야구 라이징 스타로 비상. 2년 차에도 소포모어 징크스는 없이 최고의 활약을 이어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문제를 해결했고 2019년에는 팀을 한국 시리즈로 이끌며 큰 경기에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어쩌면 우승 적기일지도 모르는 키움의 핵심 타자로 맹활약해주기를 기원합니다. 안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 어쩌면 아버지 이종범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선수, 이종범의 아들 이정우가 아닌 이정우 아버님 이종범을 만들어낼 키움의 자존심 이정우였습니다. 보수치곤 뛰어난 주력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 주전을 잡을 듯 못 잡을 듯 애를 태우던 좋은 백업 포수 정혜열입니다. 광주 제일고를 졸업 후 연세대에 진학한 정혜열은 강한 어깨와 준수한 타격 그리고 뛰어난 야구 센스로 혜택 타이거즈의 1차 지명을 받아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장채근이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어 백업으로 활약을 하게 되었고 1993년 주전 포수로 활약해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 전력 외의 판단을 받으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빠른 발과 남다른 야구 센스로 간혹 외야에 나가 수비를 볼 정도로 보수치곤 준수한 재능을 보이고 있지만 1997년 팀에서 방출 이후 삼성 라이온즈로 이적하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정혜열 선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1999년 경기는 삼성으로 기울고라는 타이틀이 붙은 최고의 플레이오프 마지막 타자로 주영광에게 삼진을 당하는 정혜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후 선수 은퇴 후 지도자 길에 들어서 SK, 한화,
기아, 삼성을 돌아다니며 배터리 코치로 활약을 하게 되었고 2015년부터는 기아 타이거즈 2군 감독, 2018년은 1군 수석 코치로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정혜영은 2001년생의 젊은 우완 투수로 동성중 시절 대통령배에서 우수 투수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이후 야구 명문고 광주일고로 진학해 활약을 하기 시작했고 2018년 황금사자기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 또 한 번 우수 투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재능을 인정받아 2학년임에도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린 U18 대표팀에 선발돼 기아, 김기우, 삼성, 원태인, 롯데, 서준호, 두산, 김대환과 함께 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탈고교급 투수로 활약을 이어나갔고 3학년 때인 2019년 최고구속 144km의 강력한 빠른 공을 보여줬지만 그동안의 피로 때문에 다소 좋은 모습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아 타이거즈는 아버지 정혜열처럼 1차 지명을 하게 되었고 부자가 동시에 타이거즈 1차 지명을 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정혜영은 롤모델인 윤성민처럼 타이거즈 신성으로 떠올라야 하는 타이거즈의 1차 지명 부자 정혜영이었습니다. 많은 2세 야구인들이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말합니다. 항상 누군가의 아들로 불리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부담감이 나중에는 정말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2의 누군가가 아닌 제1의 누군가로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시간만 괜찮으시다면 방출 선수에 관한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아니면 시즌 개막 전 만나볼 수 있는 구단별 시즌 전망은 어떠신가요? 뭐 시간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고요. 영상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슥슉.